그 아이 내가 사겠소. 평생 삭바느질로 모은 돈을 털어 뼈만 앙상한 거지. 아이를 사들인 과부. 미쳤지, 미쳤어. 과부가 노망이 났지. 저 밥만 축내는 아이를 전 재산을 주고 사다니.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거둔 이 아이가 글 한자 배운 적 없는데 어려운 경전을 줄줄 읽어내는 천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서 오세요. 세상 모든 이야기를 모아둔 곳 야당 곡간지기 연화입니다. 오늘 곡간에서 꺼내볼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옛적 조선 팔도에서 가장 북적인 달은 안성 장터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끔찍한 고함과 함께 매질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 밥값도 못하는 병신을 어디다 써먹어. 인신매매꾼 왕 서방이 어린아이를 짐승 패듯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끼 어린 눈으로 왕 서방을 노려볼 뿐이었죠.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구경하던 어른들조차 섬찟하여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을 해치고 한 여인이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마을에서 삭바느질로 근근히 먹고 사는 과부 이 씨였습니다. 그만두시오. 그 아이 내가 사겠소. 왕 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벙어리 녀석을 똥오줌도 못 가리는 놈을 사서 뭐 하려고. 국이라도 끓여 먹게. 사람들이 킬킬대며 비웃었지만 이 씨의 눈은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꺼내 왕 서방의 발치에 쏟아부었습니다. 여기 있소. 내 전 재산인 엽전 100냥이요. 그러니 그 채찍 당장 거두시오. 100냥이라니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이 씨가 10년 동안 소금국에 밥 말아 먹으며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에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왕 서방은 횡재했다는 듯 돈을 쓸어 담았고 이 씨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황급히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과부가 외로워서 돌았구먼. 저 벙어리를 비싼 밥 먹여 키운다고. 쯧쯧, 곧 후회할걸. 이 씨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묵묵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못한다던 벙어리 아이가 이 씨의 귓가에 믿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서두르세요. 깁시다. 아니, 내가 말을 할 줄 아느냐? 이 씨가 놀라 멈칫하려던 찰나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당장. 아이가 시키는 대로 이 씨가 몇 걸음을 미친 듯이 내달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씨와 아이가 서 있던 장터 입구에 수백 년 된 정자나무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아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만약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터였습니다. 놀란 이 씨가 주저앉아 입을 다물지 못하자 피투성이 아이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 저를 사신 돈 100냥, 제가 10,000냥으로 갚아드리지요. 과연 장터의 천덕꾸러기였던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삭바느질 과부 이 씨 앞에는 어떤 기막힌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박살나는 걸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지요. 이 씨는 우선 꼬질꼬질한 아이를 씻기기 위해 부엌에서 물을 데워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저고리를 벗기던 이 씨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내 등 뒤에 이게 무슨 자국이냐? 아이의 앙상한 등짝에는 기이하게도 붉은 점 7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은 마치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예로부터 북두칠성점을 가진 아이는 제왕의 운명을 타고난다는 말이 있었지요. 이 씨는 불길하면서도 신비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아이가 옷을 챙겨 입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입니다. 그보다 지금 집에 남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씨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너를 사느라 100냥을 다 쓰고 이제 쌀동 밑바닥에 숨겨둔 단량이 전부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단량을 들고 염전으로 가세요. 가서 소금을 있는 대로 사들이셔야 합니다. 소금이라니, 지금 소금 값은 똥값이다. 장터에 넘쳐나는 게 소금인데 그걸 사서 뭐 하게?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일부터 보름 동안 장대비가 쏟아질 겁니다. 염전은 물에 잠길 것이고 한양 도성 내에 소금 씨가 마를 겁니다. 지금 사두면 10배, 아니 100배로 뛸 것입니다.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아이를 샀는데 남은 돈까지 다 쓰라니요. 하지만 아까 정자나무 밑에서 자신을 살려준 아이의 신통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그 길로 달려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소금 가마니를 헛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과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는 하루 이틀로 그치지 않고 열흘 내내 퍼부었습니다. 전국에 염전이 침수되고 백길이 끊겨 소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보름 뒤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자 소금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단량 어치 샀던 소금이 순식간에 500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돈방석에 앉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이 돈으로 쌀을 사고 비단을 사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인심을 얻어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인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신동이라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담을 넘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곳까지 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고을 사또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뭐라, 점쟁이 같은 놈이 나타나서 소금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당장 그 놈을 잡아들여라. 그날 밤 이 씨네 집 대문이 쾅 하고 부서졌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요물을 숨겨두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샅샅이 뒤져라. 놀란 이 씨가 아이를 장독대 뒤에 숨기려 했지만 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포졸들을 향해 또다시 충격적인 예언을 내뱉었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내 몸에 손을 대면 당신들 사또는 사흘 안에 피를 토하고 급사를 맞을 것이오. 이 무슨 당돌한 저주란 말입니까? 과연 사또와 관군들은 아이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붉은 점 북두칠성은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내 이놈, 감히 관군 앞에서 사또 나리께 저주를 퍼부어 내 놈 혀를 뽑아주마. 포졸 대장이 칼을 뽑아 들고 아이의 목을 겨눴습니다. 이 씨는 사색이 되어 아이 앞을 가로막으며 바들바들 떨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짐을 진 채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또의 가마를 노려보며 차갑게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늦었습니다. 이미 저승사자가 도착했군요. 뭐라, 이 건방진 놈이,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으억. 호통을 치며 말해서 내리려던 사또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검붉게 변하더니 입에서 픽거품을 물고는 말 아래로 쿠당탕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또 나리, 숨을 안 쉬십니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또가 아이의 말대로 정확히 3초 만에 급사를 맞아 숨을 거둔 것입니다.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다.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야. 도망쳐. 혼비백산한 관군들이 사또의 시신을 수습해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이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얘야, 도대체 넌 누구니? 어떻게 이런 일을?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이 씨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승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스님이었지요. 스님은 아이의 등 뒤에 새겨진 북두칠성점과 서슬퍼런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대뜸 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승법천이라 하옵니다. 귀한 분을 이제야 뵙습니다. 스님 왜 이러십니까? 제 아이에게 절이라니요. 이 씨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스님은 고개를 들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분은 범인이 아닙니다. 이마에는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고 등에는 칠성판을 쥐고 계시니 이는 필시 왕실의 핏줄이 분명합니다. 10년 전 영모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세자 저하의 잃어버린 아드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왕실의 핏줄이라니요. 이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백냥을 주고 산 거지 아이가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왕의 손자라니. 아이는 스님을 일으켜 세우며 낮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 정체를 아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입을 다무십시오. 어머니,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한양으로 가서 제 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이 씨와 아이는 짐을 꾸려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소금으로 번 돈 500냥을 보찜에 넣고 스님의 안내를 받아 한양으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산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급사를 수상하게 여긴 조정의 실세, 영의정이 냄새를 맡고 최고의 자객들을 보낸 것입니다. 저놈이다. 칠성점을 가진 아이를 죽여라.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이 이 씨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과연 삭바느질 과부 이 씨는 목숨을 걸고 왕의 손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화살이 빗발치는 칠흑 같은 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절벽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객들이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세 사람을 포위해 왔습니다. 네 이놈들,
역적의 씨를 말리러 왔다. 순순히 목을 내놓아라. 자객의 칼이 아이의 목을 향해 날아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허공에 흩뿌려졌습니다. 칼을 맞고 쓰러진 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맨몸으로 자객의 칼을 받아내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이를 절벽 아래 강물로 떠밀었습니다. 가거라. 살아야 한다. 살아서. 꼭 이 어미의 원수를 갚아다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아이는 절규하며 강물 속으로 사라졌고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자객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날 밤 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이 씨의 생사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도성안은 영의정의 칠순잔치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왕의 손자를 죽이고 조정을 장악한 희대의 간신이었지요. 산의 진미가 차려진 잔치판 한가운데 남루한 옷차림의 젊은 선비 하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갓은 삐뚤어지고 도포 자락은 해진 영락없는 거지꼴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대감, 지나가던 과객인데 술 한 잔 얻어먹을 수 있겠소?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 들었지만 영의정은 거드름을 피우며 손을 저었습니다. 내 오늘 기분이 좋으니 들어오게 해라. 술 한 잔 주고 쫓아내거라. 거지 선비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영의정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술값 대신 시 한 수를 지어 올리리다. 잘 들어보시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붉은 점 7개가 내 목을 치러 왔다. 순간 영의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아이, 북두칠성점을 가진 왕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의정은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 내 놈은 설마, 여봐라. 저 놈을 당장 쳐라.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거지 선비가 낡은 도포를 벗어던지자 그 안에서 눈부신 관복과 함께 왕실의 상징인 흉배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거지가 아니라 왕의 밀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이자 잃어버린 왕손이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적 영의정을 포박하라.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과 함께 수백 명의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영의정은 개처럼 끌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손은 차가운 눈으로 영의정을 내려다보며 칼을 뽑았습니다. 10년 전 내 어머니의 피값을 받으러 왔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과연 10년 전 절벽에서 떨어진 어머니, 이 씨는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왕손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영의정과 그 일당은 모두 처형되었고 왕손은 잃어버린 왕족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궐의 화려한 생활을 마다하고 곧장 10년 전 그 강가로 말을 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그가 도착한 곳은 강가 옆 쓰러져가는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다리를 절며 손님들의 술상을 나르는 늙고 초라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객의 칼에 다리를 다쳐 평생을 불구로 살아온 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위해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며 모진 목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익숙한 목소리에 이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늠름한 장수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10년 전 장터에서 샀던 백냥보다 더 귀한 고운 비단, 꽃신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아, 아들아, 내 아들아. 왕소는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이 씨 역시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비천한 과부의 전 재산 100냥으로 시작된 인연. 그것은 피보다 진한 사랑이 되어 조선 팔도에 길이길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왕소는 어머니를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모셨고 이 씨는 죽는 날까지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